대통령이 취임 첫날 아침 광폭 행보를 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문재인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통합과 개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은 10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5월은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퀸즈 한인회를 비롯한 10개 아시안 단체는 18일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안 헤리티지 나잇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한 달 빨라졌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2주가 앞당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코비 FBI 국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임스 코비 FBI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경보를 재연장하면서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달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미국인 국적자의 북한 억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KBTV 뉴스9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아침 광폭 행보를 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문재인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군 통수권 인수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한 뒤에 국회를 찾아 야사당 지도부와 연쇄회담을 한 데 이어 약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통합과 개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며 여건이 조성된다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은 10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날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정상과의 대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국가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당선 축하와 함께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서면으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이양을 한국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문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간에 지속되어 온 우호와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사드 배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공통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익명의 한미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대북화해 접근법을 선호하는 새 대통령 당선은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에 변동성을 더할 수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에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중국 매체들도 문재인 당선인의 승리를 긴급 보도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선 축전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라며 자신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성과를 이뤄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갈등을 협력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자며 사드 배치 등 양국의 이견을 조정하자는 뜻도 의외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직접적으로 사드 영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톱뉴스로 전한 가운데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을 신속하고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사드에서 촉발된 한중 간의 갈등이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일본도 이번 대선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당선 이후 일본 정부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일면톱으로 일제히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전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이뤄진 정권 교체의 의미를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외무성을 통해 당선 축하를 전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한일 양국이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문 당선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유세기간의 문 후보의 발언 등을 전하며 합의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5월은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퀸즈 한인회를 비롯한 10개 아시안 단체는 18일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안 헤리티지 나잇을 개최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주축일에 진행하는 아시안 문화행사인 아시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가 오는 18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는 5월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열리며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 공연 등이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오늘 플러싱 타운홀에서는 각국의 단체장들이 모여 이번 행사 참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네팔과 인도, 대만 등 총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홈입니다. 올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각국에서 자신의 고향을 대표하는 문화 공연은 물론 음식 등도 소개됩니다. 김수연 퀸즈 한인회장은 고향을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를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 주제를 홈으로 정했다며 이 행사가 각국의 문화적 교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많은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는 오는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한 달 빨라졌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2주가 앞당겨졌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 이민 2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4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2B 순위는 3주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던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오는 9월까지 연장 처리되면서 오픈 상태가 됐습니다. 뉴저지주 경찰들의 중간 연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스타레저는 주 재무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뉴저지 지역의 경찰 19,000여 명의 연봉 중간값이 10만 5,106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중간 연봉인 9만 706달러보다 16%가 오른 것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경우는 경찰의 중간 연봉이 15만 5,340달러로 주 평균 대비 47.7%나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레오니아 경찰은 14만 1,320달러,
리치필드 경찰은 13만 7,048달러, 포트리 경찰은 13만 5,241달러, 팰리세이스 파크 경찰은 12만 3,700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4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지요. 마더스데이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일요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 마더스데이에는 어떤 것을 선물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현금이 1위, 가족과의 식사가 2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챙겨드리겠다가 3위로 꼽혔습니다. 마더스데이 선물을 위해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특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킴스 보석에서는 오늘부터 12일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아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특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대폭 할인된 한정 판매 제품들이 대거 선보입니다. 드림하우스에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우단 모피에서는 최고급 모피를 크게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사라 패션에서도 중년 여성들을 위한 고급 의류를 세일가에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과 다가오는 마더스데이에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학교 내 범죄를 저지른 학생 99%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교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학생 중 99%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학생 262명 중 259명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이라며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인종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통계라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대부분 불안한 심리 상태의 학생들이었고 이들은 체포된 뒤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015년부터 각 공립학교별 체포 학생 건수를 기록으로 남기고 연행 과정에서 학생에게 수갑을 사용한 횟수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행 과정 학생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에 대해 뉴욕 시민자유연맹의 도나 리버만 사무총장은 수갑에 채워진 학생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일상생활에서도 공권력에 대해 불안감을 주는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한 해 4,7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교내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코비 FBI 국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임스 코비 FBI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코비 국장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비 국장은 지난해 대선을 열 하루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결정을 공개해 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코비 국장 해임에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측근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내통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과 수사에 대한 분노가 코비 국장에게로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최측근을 겨냥한 수사의 책임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했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전격적으로 해임된 제임스 코비 전 FBI 국장과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상원에서 잇따라 증언대에 섭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마크 워너 의원 측은 오는 16일 정보위 청문회에서 코비 전 국장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해 증언하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맥케이브 대행은 11일 예정된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스캔들을 주제로 증언합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사안인 터라
야당인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경보를 재연장하면서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달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미국인 국적자의 북한 억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가 된 미국 국적자는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맨해튼에 실제 항공모함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 있는데 알고 계셨는지요? 함선 또는 항공기의 모든 역사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트레피드 박물관,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은 모형 비행기부터 함선, 드론까지 하늘과 바다에 떠 있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심 속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지는 항공모함의 모습은 절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사용된 퇴역 항공모함을 이용해 만든 해양항공우주박물관인 인트레피드 박물관에서는 각종 희귀 항공 사진과 항공 기술 발전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트레피드 박물관에서는 100년 가까이 되는 항공기의 역사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드론까지 다양한 컨셉의 자료들이 모아져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과거 연을 날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최첨단 항공기까지 인트레피드 박물관 관장 에릭 보엠은 시대를 반영하는 항공기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그 당시 문화까지 엿볼 수 있다고 박물관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인트레피드 박물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본 $33이며 전시 기간 동안 4D 체험관과 실제 항공모함을 민간인에게 선보이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5월 1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센트럴파크 내 호수에서 이틀 연속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오에비뉴 이스트 59가 근처에 위치한 호수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발견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90가 이스트 드라이브 근처 센트럴파크 호수에서도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틀 연속 발견된 시신에 대해 아직까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소녀를 폭행한 강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크라운 하이츠에 위치한 프랭클린 애비뉴 한 가정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보호자 없이 16살 소녀와 소녀의 남동생인 2살 난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16살 소녀는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고 한 명의 남성이 갑자기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이 남성은 10대 소녀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한 뒤 노트북과 휴대폰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10대 소녀는 목과 얼굴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집에 같이 있었던 2살 아기는 무사하고 경찰은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강도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 소재 학교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PS 176 학교로부터 몇 블럭이 떨어진 다이커 하이츠 내 12에비뉴와 베이브리지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사건 당시 18살 소녀의 뒤를 쫓아달리면서 소년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 당국은 곧바로 출동해 선셋파크 내 63가 파라비뉴 근처 한 마켓에서 총격을 가한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주변 이웃은 쫓긴 18살 소녀는 평소 행실이 좋았다며 왜 총을 든 사람들에게 쫓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어퍼 이스트 사이드 내 학교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2시경 메디슨 애비뉴 근처 이스트 83가 위치한 한 빌딩 지붕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화재는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건물 지붕에서 시작된 이날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재가 난 건물 근처에는 로욜라 학교가 위치해 있었고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재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피했지만 대피 도중에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워싱턴주 남동부의 헨퍼드 핵 저장소에서 핵 폐기물이 들어있는 터널이 무너져 내려 일대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곳은 9일 아침 터널이 무너지면서 핵 저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백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헨퍼드 핵 저장소는 미국 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지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10일 공개한 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위원회가 모든 공립학교를 불체자 보호학교로 지정했습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어제 이민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 산하 모든 공립학교를 안전한 캠퍼스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팝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시상식이 뉴욕에서 열립니다. 2018년 그래미 시상식은 60회를 맞아 내년 1월 2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됩니다. 그래미가 뉴욕에서 열리는 건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네, 고국에서 오신 한국의 CTS 기독교 방송국의 김관상 사장님 모시고 포커스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차는 괜찮으신가요? 그저께 왔는데 조금 그렇지만은 뭐 버틸만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먼저 우리 시청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또 소개됐는데 CTS 기독교 TV 사장입니다. 제가 80년 12월 1일부터 94년 8월까지 한 13, 14년 KBS 근무했습니다. 걸프전 취재도 해서 9시 뉴스도 많이 나갔는데 KBS 또 아주 연결되는 KBTV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독교 TV 사장으로서 시청자들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먼저 그 CTS 기독교 방송은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미디어 선교를 하시는 곳이지요. 네네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신다면. 네네. 예, 우리나라 분들은 뭐 잘 알고 또 미국에 와 있는 동포들도 CTS 하면은 많이 기억하는 편일 겁니다.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케이블로 시작할 때 기독교 TV로는 이제 유일하게 CTS 기독교 TV가 케이블 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 22년째입니다. 지금 CBS TV도 있고 CGN TV도 있고 C채널 9TV가 있지만은 아직도 가장 시청률도 높고 영향력도 크고 매출 규모로도 한 250억 안팎이 되고 해서 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TV 선두주자죠. 네, 그러시군요. 네네. 이번 미국에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것이지요? 주선영 목사님 아시죠? 그 세계 기독교 한인 방송 협회가 22년 전에 생겼습니다. 주선영 지금 WMBC 그 회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총회 때문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왔지만은 또 미주에 또 여러 지역에 있는 한인 방송 우리 좀 실무자들이나 또 사장님들 모여서 총회하기 위해서 참석했고 저는 그 협회에 감사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총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지고 또 올해는 어떤 주제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올해가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방송 우리
이제 일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다짐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선언문도 어제 이제 발표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대로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는가. Back to the Bible 이런 주제로 어제 이제 세미나도 했고요. 그리고 회원사들 중에 이제 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실적을 냈는 데를 표창도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뉴저지나 이런 데 있는 신학대학교 우리나라에 1885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는데 뉴저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적지도 가보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돼서도 그러면 조금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제가 참 기자 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언론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형입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꼼꼼하고 완벽해야 되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사실은 좀 내려놨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편하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요즘 삶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CTS 기독교 TV 사장이지만은 가능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영등포의 노숙자들을 만나서 한 500명한테 밥도 퍼주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이제 해드리기도 하고요. 안양샘병원도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이 있는데 한 달 뒤에 가면 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노숙자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사회적 도움을 많이 받았나.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호스피스 사역 이게 꼭 계속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다음 노숙인들 돕고 장애인 사역. 그래서 이제 폐교된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돼서 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요. 그 이제 이쪽 한인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영상 선교하시는 이제 곳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한인사회 기독교 그 인분들께 좀 한 말씀 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뉴욕에 온 게 1987년에 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특집 프로그램 하러 그때 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참 동포들이 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 적응하는 걸 볼 때 참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도 이분들이 잘 참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는데 제가 TV14 할 때 이병철 회장, 홍진기 회장이 저한테 왜 기자가 되려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사람다운 사람, 제대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T에서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KB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도전도 받고 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순간순간에 생명력을 넣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참 지구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되는데 CTS가 좀 더 많이 그런 방송도 하고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네, 한국의 CTS 김관상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뉴욕 하늘도 푸르고 맑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55도대의 서늘한 날씨로 출발했지만 한낮 64도, 체감기온은 73도 수준으로 대체로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선선하고 푸른 하늘은 계속됩니다. 오늘보다는 하늘에 구름이 더 많이 보이지만 하루 종일 맑은 날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50도대로 다시 떨어집니다. 저녁까지는 대체로 구름 낀 무난한 날씨이며 곳곳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 소식, 일요일은 구름 끼인 날씨로 평소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점차 기온도 오릅니다. 맑고 서늘한 날씨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수분 보충 많이 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